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00년 만에 파리올림픽이 조금 전 해외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도 박혜정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더했고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를 기록하며 8위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잇따라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오늘 뉴라이트 역사관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저녁 충북 청주시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45인승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경남 통영 두미도에선 4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최대 35도까지 오르겠고 중부와 전라권에는 소나기가 내립니다. 파리올림픽 소식입니다. 조금 전 폐회식을 끝으로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날 역도와 근대 5종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추가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를 따내면서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를 기록하며 8위를 했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민준 기자, 마지막 날까지 아주 값진 메달들이 나왔습니다. 네, 역도와 근대 5종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역도 박혜정은 자신의 첫 올림픽인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인상 131kg을 들어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선전했는데 중국 선수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4월 어머니를 잃은 박혜정은 모든 공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은메달 땄다는 거에 너무 기쁘고 솔직히 실감도 안 나고 지금 아직 시합 끝난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일단 응원해줘서 고맙고 이제 하늘에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응원하는 거 알고 있고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정말 눈물이 나. 여자 근대 5종에서도 첫 메달이 나왔습니다. 성승민이 아시아 여자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에서 동메달이라는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사실 한 3-4번째 시리즈부터 좀 고비가 왔었거든요. 힘들다기보단 다리가 안 움직여져서 육상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부여잡고 들어왔긴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우리나라 성적을 정리해 주시죠.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를 따 메달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2008년, 2012년과 같습니다. 전체 메달 수는 32개로 1988년 33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회 1위는 미국이 차지했는데 금메달 40개로 중국과 같았지만 은메달을 더 많이 땄습니다. 일본은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따 전체 20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조민주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취임에 반발해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다른 독립운동가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광복절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석 신임 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해명할 예정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들도 잇따라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들이 광복절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서울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광복회도 앞서 광복절 기념식을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겠느냐고 물어왔지만 이렇게 답했다고 했습니다.
용산에서 대변인을 시켜서 우리는 건국절을 부인한다. 건국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발표를 하게. 1948년 건국을 주장하며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등을 놓고 봤을 때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취임한 이후 자신이 뉴라이트란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사퇴할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관장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여권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했는데 대통령실은 복권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통합 차원이라며 2022년 12월 사면 때부터 복권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올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권은 선거 이후로 분리한 거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결정 직후 대통령실에 여러 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겁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이제 용산의 결단이 남았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것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법무부 결정 전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왔고 김 전 지사의 복권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부탁한 적 없고 영수회담 때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당진 영덕고속도로 청주분기점 인근에 차량 고장으로 서 있던 45인승 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버스 뒷부분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은 차체를 절반가량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 명은 불이 나기 전 모두 하차했고 남아있던 버스 기사도 불이 시작된 뒤 즉각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통영 두미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을 이어갑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스 대선 후보가 서비스 요금,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6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공약한 내용이어서 트럼프 측은 표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상승세를 탔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선 핵심 경합주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어제 네바다주 연설에서 방심은 금물이란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is will be a tight race until the very end. And so let's not pay too much attention to the polls because we have some hard work ahead of us. 실제 해리스는 최근 캠프 인사들에게 우리는 아직 약자라며 촘촘한 선거 일정을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당장 해리스는 현지 시간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부금 행사를 열어 약 160억 원 이상의 선거 자금을 더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까지 끌어쓰는 이른바 영끌 전략까지 감행했습니다. When I am president, we will continue our fight for working families of America and eliminate taxes on tips for service and hospitality workers. 팁에 대한 면세는 지난 6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경합주인 네바다에 다수 거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공약 베끼기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추진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해리스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흑인 원로 정치인 윌리 브라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ll, I know Willie Brown very well, so I know him pretty well. I mean, I haven't seen him in years, but he told me terrible things about her.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0살 넘게 차이가 나는 브라운과 해리스는 한때 사적인 관계로 발전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트럼프가 다음 달로 예정된 TV 토론에서 해리스의 과거 연애사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팽팽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각종 네거티브 전략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에선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가 뚫린 지 엿새째 지상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을 쏘면서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자동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9층짜리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의 한 아파트에 우크라이나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1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본토 공격을 시작한 지 엿새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20km 안으로 진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가한 최대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가스 시설 한 곳을 점령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Тільки від початку цього літа і тільки з районів Курської області по нашій Сумщині було завдано майже 2000 ударів. 러시아군은 우크라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루 전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에도 미사일을 폭격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향후 있을 수 있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패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의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예방 긴급 회의를 엽니다. 지난 1일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전기차 지상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유세장에서 팝가수 셀린 디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셀린 디온은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몬태나주의 트럼프 벤스 집회 현장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에 화면에 셀린 디온의 노래 My Heart Will Go On이 흘러나오는데요. 셀린 디온은 곧바로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됐고 어떤 방식으로든 허가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입장문 말미에 근데 정말 이 노래요?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노래 사실 영화 타이타닉의 OST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여객선이 침몰하는 영화의 노래를 선거 유세에 쓴 게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는 어떤 노래를 캠페인에 골랐을까요? We choose freedom. 팝스타 비욘세는 공식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노래 프리덤 사용을 허락하면서 해리스 캠프에 힘을 더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독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한 건데요. 폐막식이 열리는 경기장 밖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둘러싸 사진을 찍는 건 곰돌이푸 인형을 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을 흉내낸 코스튬 플레이어들인데요. 중국계 호주인인 하워드 엑스는 북한과 중국이 맞붙었던 복싱 여자 54kg급 준결승전에서도 북한 응원단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상징하는 곰돌이푸 인형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북한 선수단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축구 경기 결승전에서도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두 사람을 경기 도중에 내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인물 평창올림픽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봤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은 걸까요? K리그 FC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시 린가드의 딸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서울을 즐기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월에 입단한 후 딸 호프를 서울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지난 8일 딸 호프 린가드의 소셜미디어엔 런던에서 날아와 아빠 제시를 만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마스코트 해치도 만나고 아빠와 키즈 카페도 가고 광화문 분수에서 뛰놀며 즐거운 서울 구경을 했는데요. FC 서울의 함선우 선수도 함께 호프와의 데이트를 즐긴 것 같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 이 장면, 바로 초통령 캐치 티니핑 인형을 선물로 받은 호프의 모습인데요.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린가드가 먼저 선수들에게 다가가 후배들을 챙긴다면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흐뭇해했는데요. 최근 린가드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과 팀 K리그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었는데 어서 건강을 회복해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파리올림픽은 막을 내렸고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는데요. 한편에선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들이 드러났는데요. 선수촌 밖에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스폰서 계약은 어떻게 할지, 무엇을 입을지까지 세세하게 제안한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이상으로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혹은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안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해 연봉도 최고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비인기 종목 특성상 몇몇 스타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우리은행이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600억 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 350억 원은 부당한 대출이었는데 은행 측은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사실을 찾지 못했다면서 관련자 일부만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손태승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습니다. 2019년 지주 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손 전 회장 취임 전엔 5건 4억 5천만 원이던 게 2019년부터 4년 동안 42건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은 허위 문서를 내거나 담보가 안 되는 걸 담보로 잡고 내준 부당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대출 중 269억 원은 이미 연체 중이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과 5월에 관련 조사를 벌이고 본부장 한 명만 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감봉 등 내부 징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끝내고 난 뒤인 지난 9일 돼서야 문제가 된 직원들을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특히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의심은 하고 있다면서 곧 수사기관에 점검 내용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여름밤 잠실에서 펼쳐진 NC와 LG의 대결. 무더위를 이기고 LG가 9회 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연승째인 LG, 이제 선두인 기아의 추격에 나섭니다. 주말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우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윕 응원합니다. 무적 LG 화이팅! 차은우의 멋진 식으로 시작된 경기. 양 팀의 공방 끝에 NC의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단 2개만 남은 상황. 이때 LG 오스틴의 시원한 한 방이 나옵니다. 왼쪽 큼지막합니다. 큼지막이 담장 밖으로. 오늘도 멀티 홈런 오태진. 오스틴의 한 경기 2번째 홈런으로 한 점 차까지 따라잡은 LG. 이어 문보경의 2루타와 김현수의 볼넷으로 얻은 투아웃 주자 1, 2루 기회. 타석에선 박동원이 풀카운트에서 이용찬의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칩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박동원의 시원한 끝내기 2루타. 최종 스코어 4대3. LG는 NC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담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치면 이기고 못 치면 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제가 칠 수 있었던 건 앞에 선수들이 잘 출루해줬기 때문에 또 저한테 좋은 기회가 왔었고요. 그 선수들에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선발 손주영은 6이닝 1실점 3진 3개로 호투했지만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고 9회 초 등판한 유영찬은 패전 위기에 몰렸지만 팀이 경기를 뒤집으며 행운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4연승을 달린 LG는 1위 기아와의 승차를 4경기로 줄여 선두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원에서는 롯데가 KT를 9대7로 꺾었습니다. 레이에스와 윤동희의 홈런 등 17안타를 몰아쳤는데요. 8위로 올라선 롯데는 5연패에 빠진 7위 NC를 반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는 35도, 강릉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중부와 전라권에는 소나기도 내립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맨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